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이후 찾아오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되면은 연속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와 매매 하락세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뒤에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간 이어진 긴축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에도 부동산에 영향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 요즘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자, 한 언론 보도에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최근에 가격 올라가는 거는 공급 부족 이슈다.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 급등 현상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규제가 매물 감소를 불렀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지속되는 한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두 번째 전문가는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기준금리가 6%여도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재는 공급 부족에 집값이 오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공급 부족을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들은요, 솔직히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공급이 추가로 한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정부 규제 때문에 계속 부족하대요. 자, 그런데 내년까지 공급 부족한 거 맞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 터져 나가죠. 자, 왜 이 2022년까지 공급이 부족해졌냐? 이 시기에 입주해야 되는 둔촌주공, 개포주공, 반포주공 사업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의 규제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때문에 지원이 됐은 겁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 2023년부터 서울에 입주 물량 터져 나갈 텐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려나 되게 궁금해요. 자, 기준금리는 네 가지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세 가격에 일단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 유입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소자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매도 물량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전세 가격 변화가 키포인트예요. 이 전세 가격 변화가 투자자, 실수요자, 매도 물량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전세 수요는요, 일단은 이 전세자금 대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5억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이자가요, 만약에 3.7%다 치면은 이 5억 대출 받는데 154만 원이에요.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처럼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은 이자가 2.3%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월 이자 95만 원 나와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1억 자금 있는 신혼부부가요, 월 이자 95만 원에 6억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고가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게 돼요. 왜? 간이 부은 무주택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기준금리 변화는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쪽에서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기존 보유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보증금으로 이자 소득을 얻던 A씨가 있어요. 현재 전세 가격 6억 원입니다. 자, 이것을 2년 전에는요, 정기예금금리 2.3%에 맡겼더니 연 이자 소득이 1173만 원이었어요. 짭짤했죠. 자, 그런데 정기예금금리가 너무 낮아졌어요. 연 이자 소득 357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은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변화되면요, 장기 보유 주택자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부 매물이 나오긴 나와요. 새로 유입된 투자자의 전세 공급만 있다는 겁니다. 수요 증가로 이런 제한된 공급으로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실제 전세 가격 급등은요, 연속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5월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세 수급 지수가 껑충 뛰어 올라가게 돼요. 자, 5월부터 전세 수급 지수가 껑충 뛰어 올라가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니까 7월 달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되게 됩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돼서 주택가격, 전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그 전에 기준금리 인하로 수요 폭증, 공급 감소가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게 임대차 3법이에요. 앞뒤가 바뀐 순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지속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는요, 늘 전세 실종이라는 용어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금리를 지속하다 보니까 전세 대란 속 월세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실종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상 한번 했더니 전세 실종에서 부활 시대래요.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세 시장 안정은요, 예금 금리의 정상화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는 금리와 전세 대란을 연관시켰으면서 지금은 전세 대란을 자꾸 규제와 연관시키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전세 가격 급등이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투자자 유입 규모도 결정을 해요. 자, 은행이자 쥐꼬리만 하네. 왜? 그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예금은 못 넣어요. 그러면은 투자금이 전세 가격 급등으로 줄어드니까 집 사자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실수요자 규모도 크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전세 가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요.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2억 올려달래요. 그냥 사버리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투자자 유입도 증가되고 실수요자 유입도 증가되니까 매물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이것을 처분할까 안 할까 수요가 계속 몰리니까 안 판다는 겁니다. 매물을 걷어들이게 돼요. 게다가 이거 설령 비싸게 판다고 해도 팔고 싶지가 않아요. 왜? 팔아서 현금 받아서 뭐해요? 이자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냥 집을 움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장의 변화 흐름 보잖아요. 첫 금리 인하되면 그냥 약간 전세 매매 들썩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3개월 이후에 꼭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돼요. 시장이 급속도로 과열의 양상이 띠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전세 가격이 급등해요. 실수요자와 투자자 유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시중 매물이 감소하게 되고요. 가격은 폭등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같은 제로금리 상황에서는요. 그 어떤 부동산 정책도 가격 하락 유도가 어려워요. 자,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쇼킹 부동산에도 지금 같은 0.5% 상황에서 가격 하락 유도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죠. 이미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실제 2019년과 2020년은요. 서울 지역 역대급 입주 물량이 들어와요. 2020년만 해도 12년 만에 최대로 증가하는 입주 물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부동산 114에서 전망으로는 4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5만 원 이상 2019년과 2020년에 공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금리 인상 시기인 2019년 상반기는요. 전세 매매 수도권 전체에서 모두 하락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 시기에는 2019년 하반기에는요. 전세 매매 모두 급등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19년 상반기에는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입주 전세 대란이 일어나게 돼요.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는데 2019년 하반기에 더 많은 입주 물량이 고덕동에서 쏟아지게 되지만 그 전에 기준금리 인하 두 번 했더니 전세 가격 폭등, 부동산 매매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 기준금리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금리 인상 단행했는데 별일 없었다는 부분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2006년에 기준금리가 2005년 3.3%에서 4.2%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려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과 바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 당시에는요, 전세자금 대출이 보편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이 전세 수요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연관성이 좀 적었어요. 자, 보시면은 2006년에 기준금리를 4.2% 올렸지만요. 2004년에 기준금리 3.6%일 때보다 가기대출금리가 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가기대출금리가 크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니까. 그래서 정책금리하고 시장금리가 좀 다르게 흘러갔던 시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갔던 2007년부터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부터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보면은요, 음마아파트 같은 재건축 보면 2006년 말 아니면 2007년 1월이 고점이고요. 그때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법, 지속적인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현재 금리에서 최소 3차례는 올라야 반응을 할 것입니다. 자,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못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꾸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괜히 기재부나 아니면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시장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집값 급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급 부족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대로 된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